일령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도심항공교통 UAM 실증 노선을 정부가 공개를 했어요. 요건 부동산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인데,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들도 단순 사실만 전달할 뿐 이게 가지는 의미를 분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수도권 UAM 실증 노선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용산이 빠졌어요. 용산이. UAM 그 노선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용산은 꼭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용산이 빠졌다고요. 자, 드론 시험 인증센터 아라뱃길 쪽에 있어요. 계양 신도시, 고양 킨텍스, 김포공항, 여의도. 그 다음에 잠실하고 수서역, 용산이 빠졌다고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사실 이건 지난해 10월 MBC 뉴스 투데이가 이미 단독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오게 되면서 보안 문제 때문에 정부가 노선을 두 개로 생각하고 있다. 일산 킨텍스, 김포공항, 여의도, 인천공항에서 계양 테크노밸리. 당시 정부가 MBC 보도 틀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맞았죠? 보도 근거가 6월 3일 도심항공교통 2단계 입지 선정 관련 회의 그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MBC 보도가 맞았잖아요. 즉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UAM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위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이 교통혁명을 일으킬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죠? 한국인들이 스마트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휴대폰하고 스마트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전에 휴대폰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 전화 걸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손안에 컴퓨터잖아요. 아니,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시장이 힘을 못 쓸 정도로 그 정도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시국에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전 국민들에게 막 돈 지급하고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그랬잖아요. 전화만 거는 기능 유지에 휴대폰이었다면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같은 것도 그것도 훨씬 더 복잡했을 거예요.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금융거래 이런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마트에서 물건 살 때도 스마트폰 이용하고, 뭐 지하철 이용할 때도 스마트폰 이용하고. 구식 옛날 휴대폰하고 스마트폰은 차원이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UAM은 그냥 단순한 하늘 날아다니는 공중 택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 예상에는요. 지금 정부가 202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UAM 상용화를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야 그 말 그대로 택시 수준이죠. 뭐 승객 서너 명 태우고 날아다니는 수준이겠지만 이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막대한 건설 비용이 드는 그러니까 지하철 1km 건설에 지금 1,300억 들잖아요. 지하철 건설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드론 이용이 엄청 활발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력적이고요. 드론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 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어요. 드론 시장 규모는 아직 미약해요. 하지만 기관에 따라 예측치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2035년, 40년 무렵에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최소 7천억에서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도 있어요.
국내 주요 재벌들도 UAM 관련 사업에 다 뛰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말이 많은데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가운데 핵심이 드론 사업, UAM 사업이에요. 이게 서울시 보도자료거든요. UAM 실증 사업 개요. 사업 목적, UAM 상용화 이전, 기체, 관제, 통신 등 운영 전반의 안전성 검증. 실증 내용, 운행 노선, 통합 운용 시스템, 기체 안전성, 운용 환경 소음 등. 그러니까 정부가 2025년부터 UAM 상용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직전 단계로 실제 운용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실질적인 검토 작업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증 노선 및 일정, 1단계는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개활지 전남공, 여기가 로켓 발사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2단계, 내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도심 수도권. 그래서 서울에서는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18km, 잠실에서 수서 8km. 여기는 탄천 따라서 날아다니겠네. 김포공항 여의도는 당연히 한강 따라서 날아다니는 거고, 경기도는 킨텍스에서 김포공항,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김포공항 14km, 인천 드론 시험 인증센터에서 계양 신도시까지. 근데 자, 여기 김포공항이 두 번 나오죠. 그리고 계양 신도시가 나오는데 김포공항하고 계양 신도시는 직선 거리로 3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요. 같이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증 사업에서도 핵심은 어디다? 김포공항 일대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1단계 통과 컨소시엄, 통합 운영 7개, 단일 분야 5개 컨소시엄, 기업 총 46개사인데 1단계 통과 컨소시엄만 2단계 실증 참여. 뭐 노선은 이렇고 용산이 빠졌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뭐 2-1단계 아라뱃길, 드론시험 인증센터 계양 신도시, 2-2단계 한강,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 전면 녹지, 주차장하고 그 녹지 공간, 공원 같은 데 있어요. 제 눈으로 봤을 때 한 3, 4만 평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말하는 거고, 여의도 공원, 고양 킨텍스, 그다음에 2-3단계 탄천, 잠실 한강공원, 잠실 헬기장, 수서역 북공영 주차장. 서울시 UAM 실증 거쳐 상용화 박차, 여의도 잠실 2개 노선 실정. 이게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국토부와 함께 UAM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 2단계 추진.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18km, 잠실에서 수서 8km, 2개 노선 선정, 실증 이후 버티포트 조성 검토. 김포공항에 버티포트가 들어서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방금 앞에서 봤잖아요. 김포공항 일대가 중심이라니까요. 서울 UAM 도입 방향, 비전 등 마스터 플랜을 담은 기본계획 금년 하반기 발표 예정. 서울시는 2단계 실증사업 이후 상용화에 돌입하기 위한 버티포트 입지도 검토 중에 있다. 제가 볼 때는 김포공항이에요. 또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 오세훈 시장이 물을 좋아하잖아요. UAM 여객 운송 서비스와 함께 서울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조망하는 관광 서비스도 동시에 개시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자, 비행 모습 뭐 이렇습니다. 이게 2020년 11월 11일 모습인데 이게 아마 이게 그 중국의 그 드론 업체 뭐지? 이항인가? 그 업체 걸 가져다가 이때 했을 거예요. 중국이 드론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현재 드론 관련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곳이 미국, 독일, 중국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중국제 드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사실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앞에서 봤듯이 UAM 실증 노선에 용산이 빠졌어요. 이 얘기는 2025년 UAM 상용 운항이 시작되더라도 용산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왜? 대통령 집무실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용산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용산은요,
서울 3대 도심의 거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면적이 17만 평이에요. 거기다가 그 주변 전자상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21만 평이던가? 23만 평이던가. 이 엄청난 입지에 그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용산을 고밀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광화문 도심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 천도할 때부터 이 도심이었죠. 그래서 오래됐어요. 그리고 뭐 비록 청와대는 옮겨왔지만 뭐 정부종합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도 있고 외교 안보 시설이 많이 있어요. 역사 문화 유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없어요. 여의도 영등포 강남도 1970년대 초반부터 개발했기 때문에 이미 50년 됐다고요. 여기도 낡아가고 있다고요. 즉 서울의 3대 도심이 낡아가면서 활력을 잃고 있다고요. 이 3대 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하여 말하자면 비아그라 처방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용산 개발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이 와버리니까 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몇 년이야? 2006년. 그렇지.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첫 번째 임기 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면서 용산에 100층, 110층짜리 빌딩 등 엄청나게 여기를 개발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2008년 리먼 사태로 부산됐는데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도 하려고 했었죠. 2019년에 여기도하고 묶어가지고 통개발, 통합개발하겠다 했는데 또 뭐 이것 때문에 뭐 집값 들썩이니까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그냥 못하게 막아가지고 또 박원순 시장 포기는 하지 않고 연기를 했었지, 연기. 이랬던 참 용산인데, 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와 버리네. 그러더니 이번에 위에 실증 노선에서도 빠졌어요. 이게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의 용산에 관한 설명인데요. 뭐 내용 읽어보세요. 서울 도심 여의도와 연계한 한강 중심 국제 업무 중심지, 용산공원과 연계한 국제 수준의 어메니티 공간 구성.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용산은 3도심의 기능적 연계를 지원하는 공간이자 용산 대통령실이 위치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상징 거점으로서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 즉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3도시면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강남이지만 사실 용산이 4대 도심이에요. 위계상 광역 중심, 마곡도 광역 중심이잖아요. 용산도 광역 중심인데 사실은 4대 도시만 하나예요. 한데 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분석하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대통령 집무실이 왔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대통령 경호 문제 때문에 과연 이대로 될까 제가 의문을 표시했었잖아요.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 이거 이렇게 되려면요. 다음 대통령 때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세종시로 옮겨가든지 그래야 돼요. 용산에 앞으로 계속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다면 절대 용산 개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첫 번째 임기 때 한강 르네상스를 발표하면서 그때 발표했던 용산 개발 조감도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게 110층 빌딩이던가 105층 빌딩이었던가 요거 그다음에 70층 넘는 초고층 70층이 넘으면 초고층 빌딩으로 간주를 합니다. 건축법상. 요게 몇 개 그때 세운다고 했었지? 10개인가 20개인가. 2006년 당시 예상 사업비 32조 원.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한 50조 원 들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2008년 리먼 사태로 이제 무산됐죠. 자, 이 휘황찬란한 조감도. 근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 100층 넘는 빌딩, 70층 넘는 빌딩 세울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용산 개발이 될 수 없다는 전조가 바로 UAM 실증 노선에서 용산이 빠진 거예요. 다음 대통령 때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거나 세종시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 절대 이런 식의 용산 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오늘 동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는 자동차 여의도 잠실 노선에서 내년 실증, 수도권 UAM 실증 노선에 용산이 빠져버렸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부동산 입지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 시내 부동산 입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자, 이 실증 노선을 본다면 어떤가요? 김포공항, 계양신도시. 이 김포공항 일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입 아프게 계속 강조하는데요. UAM은 단순한 미래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UAM은 교통혁명을 몰고 올 것이고, 우리가 과거 전화 기능 위주의 구식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생활이 크게 바뀌었듯이 UAM이 상용화되고 일상화되면 역시 우리의 생활은 엄청나게 바뀔 것입니다. 이런 혁명의 핵심이 어디가 된다? 김포공항 일대가 된다. 이게 오늘 동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